중국이 요즘에 정치, 경제, 외교 뭐 아주 복잡해요. 보니까 아슬아슬하고 미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정치 지도자들은 안 가겠다 보이콧도 하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중국 내의 최대 부동산 그룹인 황다그룹이 파산을 했잖아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굉장히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의 70%를 따라잡았고 뭐 곧 자기네가 미국을 앞지를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쳐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큰 부동산 그룹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력 수출이나 수입이나 의존도가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라서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헝다그룹이 1996년도에 설립된 부동산 그룹인데 중국이 도시화를 굉장히 빨리 이루면서 대규모 아파트 막 그냥 하늘을 몇 수십 층씩 막 짓더라고. 부동산 신화가 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진짜 잘 나갈 때는 보니까 생수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 축구 구단 뭐 돼지 농장 뭐 안 한 사업이 없고 가장 잘 나가던 중국의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어. 그 이후에 그 아파트 판매가 부진해지자 돈이 모자라잖아. 이게 자금난이 겪기 시작해. 그래갖고 외국에다가 급전을 빌린 거야. 지난주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을 못 갚아서 지금 부도가 난 상태야. 공식적으로는 약 3천억 달러 부채가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하면 거의 뭐 최대 한 4,500억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네. 정말 실제로는. 큰 숫자야. 중국의 아파트 건설, 부동산 사업은 중국 경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 중국이 그 고도 성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축이 중국 부동산 개발 관련해요.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한 시장 규모가 중국 그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30%가 왜 상당히 큰가 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10%에서 한 20% 정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부동산 부분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는 거야. 중국 지방 정부가 이 부동산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땅을 판다든가 무슨 건설을 한다든가 해갖고 거기서 어느 판매 비용을 가지고 지방 정부 재정을 많이 충당을 했어. 부동산 개발 건설 쪽을 사업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그리고 얘기죠. 중국 그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다는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금 놔주면 잘못하면 잘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생존이 달린 문제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 같더라고. 그래. 뭐 주차장도 없이 그냥 그렇지. 하늘 꼭대기까지 치르고 주차는 한 대도 없어. 못해. 그러면서도 아파트는 막 짓자마자 폐허 같아요.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러면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중국 아파트 시장이 그 독특한 시장이야. 이게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는 새 아파트가 되면 입주가 다 하면 전부 불이 환하게 켜지고 있잖아. 거기가 번득번득해.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한국도 그런 편이지. 그렇지. 전 세계 다 그래. 근데 중국 아파트는 지금 현재 그 불 꺼진 아파트가 3,800만 채 이상이 돼.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거의 뭐 캐나다 인구가 3,500만, 3,600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인구 한 사람이 한 채씩 가져가도 남는 거야. 캐나다 사람 다 이사 가서 들어가서 살아도 될 정도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4천만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4명이 산다고 하면 1억 2천만 인구가 살 수 있는 중국 인구의 10% 정도가 뒤가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비어 있다는 거야. 왜 비어 있는가 하면 중국 아파트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계약자한테 줄 때 그 인테리어는 안 하고 거의 그냥 구조만 지어갖고 분양을 해. 그러면 분양가가 한 50% 정도 떨어질 수 있어. 그렇지. 여기서 인테리어 다 하고 그래. 뭐 싱크대부터 식기세척기까지 그렇지. 등까지 다 달아놓잖아. 보통은. 그렇지. 다 달아놔야지. 근데 중국 아파트는 그냥 껍데기만 다 짓고 그렇지. 벽만 막아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 상태로 분양을 한다 이 얘기죠. 그렇지. 그 상태로 분양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어.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집은 엄청 좋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어떤 집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해 어설프게 해갖고 그냥 뒤가서 살 수도 있어. 이런 특징으로 보니까 이게 무조건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산이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 아파트하고 관련이 돼 있어. 이게 그 아파트 가격이 구조만 제거하기 때문에 쌀 뿐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독특한 현상은 뭔가 하면 한 채를 여러 명이 구입을 하기도 해 공동으로.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 아파트를 벽돌이라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부도로 나고 이게 그 분양 받았는데 이걸 못 들어가게 생기고 이러면 그렇지.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겠네요. 그렇지. 지금 현재 그 헝다그룹만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 중국 부동산 그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같은 상황에 많이 몰려 있거든. 헝다그룹이 지금 현재 그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그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게는 놔둘 수가 없어. 돈을 갖다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아파트 산업 자체나 이거 그 부동산 산업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서 쪽을 그 돈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08년에 있었던 리만 사태와 같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헝다그룹이 외국에 그 부채가 있지만 그걸 상환을 못한다고 해서 2008년 리만 사태하고는 같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부동산 기업이나 중국의 은행에 대한 영향권이 예전에 리만 그 브라더스의 그 영향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뭐 문제가 생기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미국 국채를 중국이 거의 다 많이 사들이고 있어. 그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그 국채를 사지 않으면 미국에서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팔려고 하면 다른 나라가 사야 되잖아. 그러면 이자를 올려야 돼. 그러면 미국에서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큰 중국이 미국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수입하는 것도 뭐 중국에서 안 사면 딴 나라에서 그렇지. 사오면 얼마 안 돼 그렇지. 실제로는.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는데 그렇지. 이게 실제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부자 애들이 교육, 유학을 많이 보내요. 실제로는.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돈을 많이 빼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암암리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 부동산 같은 것이 몰락하기에.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을 때 분석한 거로 봤을 때는 중국의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몰락하거나 붕괴하게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그렇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호황으로 그렇지. 돌아갈 수 그럴 있는 가능성 시기는 이게 요즘에는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지금 그거에 의해서 다 직접적으로 받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중국 경제가 약해지고 쇠락하게 되는 면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그렇지. 때문에 중국에 큰 소리를 못 치잖아. 지금 뭐 그렇지. 할 때 미국에서 우리는 그 보이콧 할 거야 이렇게 얘기도 카나다는 쉽게 우리도 해 이렇게 나오고 카나다 사람들 75% 우리도 안 가 중국 노 그러는데 한국은 노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한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4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못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을 안 했을 때 중국이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 저걸 하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 또 노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부나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할 때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중국은 생각을 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그래.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 오늘 거기까지.